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험사 인수로 우리금융이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어떤 사업 전략을 짜놨을지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달 전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어제 계약서에 최종적으로 사인을 했네요. 맞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패키지로 인수했습니다. 우리금융은 두 생보사 최대 주주인 다자보험그룹 측과 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 2,840억 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 원에 각각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총 인수가액은 1조 5,493억 원에 달합니다. 동양생명은 국내 22개 생보사 가운데서 수입 보험료 기준 6위고요. 작년 총 자산 33조 원, 당기순이 2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ABL생명 같은 경우는 업계 9위로 총 자산 17조 원, 당기순이익 800억 원 규모고요. 네, 이번 인수로 우리금융 쪽에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죠? 네, 우리금융은 이번에 그 중대형 보험사를 인수함으로써 이 종합금융그룹으로서 고객 서비스를 향상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네. 증권사, 보험사 등의 어떤 인수합병, M&A를 통한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가 및 지주 완전 민영화를 이룬 이 임종용 회장 체제 최대 수건 사업 중 하나였거든요. 네. 우리금융은 특히 두 생보사를 최종적으로 인수할 경우에 은행 의존도가 기존의 90%에서 80%로 약 10%포인트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5대 금융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보험사를 보유하지 않아서 은행 전체의 이자 이익 중에서 전체 그룹 실적이 이제 이자 이익에 이제 좌우되는 이 취약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데 좀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고요. 네, 또 방카슈랑스, 네. 그러니까 우리은행을 통해서 보험 상품을 더 많이 팔 걸로도 기대를 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금융은 이제 우리은행이 가진 이 방카슈랑스 판매 채널을 활용해서 보험사를 키울 예정인데요. 은행의 이제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한도가 25%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은행의 이제 동양생명과 ABL생명 상품 판매 비중이 14%에 그칩니다. 그래서 판매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고요. 네. 보험사의 대규모 장기 저금리 자금 조달은 이제 우리 투자증권에 또 IB 역량도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동양생명하고 ABL생명의 운용자산을 우리금융 자회사인 우리 자산운용에 맡겨서 자산운용사 몸집을 키우는 방안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밖에 우리금융은 이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 보험업이 시니어 헬스케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금융업이라는 데 주목을 또 했어요. 네.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이 관련 사업 진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 승인이라는 최종 과제가 남았는데 이 마지막 관문까지 잘 넘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 투기 수요 과열 진정시켜야. 오늘 대통령 국정브리핑이 있었는데 경제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이 치솟는 집값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윤 대통령은 주택가격을 투기적 수요가 끌어올린다고 할 때에는 정부가 공급을 철저하게 하고 정책 금리를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이 과열 분위기를 진정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수도권 기업과 인력이 점점 강해져서 이 수요 압박에 의해서 이제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공급을 안 하고 징벌적 과세를 때리면은 이 시장 구조가 매우 왜곡돼서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면서 정부는 이제 시장 메커니즘인 충실하게 가동되도록 이제 징벌적 과제를 이제 줄였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필요할 때 적시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놓은 88 대책 같은 경우도 연평균에 비해서 11% 이상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네, 이 최근에 서울 집값 오름세 속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윤 대통령은 이제 가계 국가부채 같은 경우는 GDP 대비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48%를 좀 넘고 우리 정부 들어와서 약간 1.3%포인트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이 지난 정부에서 GDP 대비 100% 가까운 90% 후반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90%대 초반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비가 오나
해가 비치나 우리 정부는 이제 늘 걱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체감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고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이제 우리나라의 최근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면서 이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이제 국민의 삶에 좀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차츰 안정돼 가고 있다면서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이제 원금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해서 이제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국민 여러분의 이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진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이 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이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면서 윤 대통령은 할인 지원과 함께 비축 물량 방출, 대체 품목 수입 등을 통해서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내수 경기를 살려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 국정 브리핑 내용까지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예상 웃도는 실적에도 주가 급락한 엔비디아. 지난주에는 한 주 내내 잭슨홀 미팅의 관건이었고 이번 주는 한 주 내내 엔비디아 실적이 관심사였는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 엔비디아의 실적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AI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IT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글로벌 증시의 IT 기업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엔비디아는 2분기 매출이 300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년 대비로는 122% 급증을 했는데요. 이 금액 자체도 300억 달러니까 시장 전망치 287억 달러로 웃돌았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전 분기 대비 11% 증가한 68센트를 나타냈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로는 또 152%나 증가한 거예요. 네. 시장 전망치인 64센트를 한 6.3%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실적 지표가 시장 전망을 뛰어넘었음에도 엔비디아 주가가 이 시간의 시장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시간의 시장에서 7%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떨어졌다는 건 네. 그동안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서였을까요? 그렇죠. 이 엔비디아는 그동안 너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를 해왔었습니다. 이번 실적은 투자자들의 높은 이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치보다 각각 7.1%, 5.6% 웃돌았지만요. 이번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4.6% 웃도는데 이제 그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2분기가 75.7%였는데 전 분기에 비해서는 3.2%포인트 하락한 점도 악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3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75%로 예상했는데 이게 시장 전망치인 75.5%보다 낮은 수준이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